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재환 대표입니다. 또 하나의 부촌 중에 하나죠. 연희동입니다. 최근엔 저희가 성북동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평창동도 얼마 전에 끝났고, 연희동은 저희가 이때까지 제일 공사를 많이 한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제가 7년 전에 공사했던 저희 영화배우 윤재문 선생님 주택에 화장실 환풍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현장 소장님하고 잠깐 가서 인사도 드릴 겸, 제가 뭐 자주 가진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간 이 집도 제가 이제 8년 전에 공사했던 현장이고, 보이는 이 집이 제가 이제 10년 전에 공사했던 주택인데요. 10년 동안 잘 쓰시고 계시는데 좀 유지보수하고 또 AS할 게 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가서 10년 된 주택은 어떤 것을 유지보수해야 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문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집 구매할 때부터 사모님하고 교수님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냥 페인팅만 해서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진인도부터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그냥 일반 우드 데크입니다. 근데 오일 스텐을 어찌나 열심히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깨끗하게 보관이 잘 돼 있어서 10년이 지나도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좌측에 이제 테라스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사를 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밑에 하단 부분에는 저희가 아연 도금된 각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위에 이제 오일스텐을 발라서 이제 우드 마감을 해서 지금도 10년이 지나도 오일스텐만 잘 발라줘서 지금 문제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 동네 업체에다가 의뢰했는데, 이 하지 부분들을 저희처럼 이제 아연 도금된 이제 스틸 제품이 아니라 그냥 각재로 써서 이제 이게 각재가 좀 높이가 좀 높아야지만 이제 빗물에 좀 이제 마르고 해야 되는데 좀 지면이 좀 닿아 있어서 얘가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레임들이 썩어가지고 닿는데 힘을 못 받아서 이제 부러지고 단락되고, 뭐 오일스텐 아무리 발라도 이거는 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수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이제 외등이 10년 되다 보니까 배수 처리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합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잡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앞으로 나온 이런 뻐꾸기 창을 저희가 공사를 다 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낙엽이 우스통에 막혀가지고 이제 물이 역류해가지고 집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지붕 업체에서 와서 실리콘 좀 단락된 부분 또 발라주고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창업 2년째 됐을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월등히 좀 기술력이 약했죠. 그래서 배관 부분에 좀 이렇게 굵기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좀 뜯어서 좀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공사를 또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10년 전에도 이제 단열 현관문을 쓰고 현관 부분도 되게 멋스럽게 공사를 했고,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그대로 쓰고 계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이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직접 스케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어받아서, 그 당시엔 좀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중목구조인 것처럼, 사실 중목구조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사를 했고, 단독주택은 이제 이렇게 좀 대형 사이즈 같은 경우는 주방이 이제 별도로 좀 빠져 있는데, 거실과 이렇게 쭉 길게 원래 사이즈도 크지만 더 크게 보이게끔 만들고, 또 우측에도 이제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이 집을 잘 사용해 주신 우리 교수님 잠깐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사업 2년 차일 때, 새내기일 때 우리 교수님이 또 글 쓴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또 의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 공사를 할 때 이제 단열 성능이나 이제 에너지 적게 쓰고 또 쾌적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맞췄고, 이 공사하기 전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폐허 같은 이런 주택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10년 동안 잘 쓰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분에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생활하고 있고 삶의 질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저희가 처음 집을 구매했을 때는 이 집이 한 40년 된 낡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 디자인 아웃라인을 보더니 이 정도면은 뼈대가 좋으니까는 리모델링 하면은 생활하기에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루 만에 구입을 했어요. 하루 만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장님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집
리모델링 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은 아무 하자 없이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강남에서 큰 아파트에도 사시고 그러셨잖아요. 뭐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강남에서 아파트에서 편하게는 살아봤죠. 네네. 사실 교수님이랑 저희랑 공사할 때만 해도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네. 최근 한 6, 7년, 5, 6년 사이에 너무너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추세가 네. 교수님하고 교수님 이제 자녀분들 또 이제 손주분들은 EH에서 다 같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을 꿈꾸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희한테 그것 때문에 네.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네. 예전에 갖고 있던 구옥이라든지 네. 이걸 같이 네. 합쳐서 살면 어떨까 하라고 하는데 네. 새 가족, 손주까지 같이 있을 때 네. 행복하신가요? 그거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네. 저희 삶을 사는 그쵸. 거에 대해서는 네. 아주 저희 자신이 감사하기도 하고 뭐랄까 느낌이 이상해요. 왜 그런 거예요? 다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거나 네. 그 밑에 자녀들만 사는데 우리는 그 3세대가 산다 그러면은 주위에다가 뭐 가끔 왜 모르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하고 소개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놀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여유롭다 그럴까? 네.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죠. 100평짜리 아파트였다 하더라도 네. 새 세대가 새 가족이 사는 거는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100% 맞는 얘기죠. 100% 맞는 얘기죠. 아신 대로 이제 층간 분리가 되니까는 네. 뭐 아침 식사할 때라든지 저녁에 잠깐 저녁 식사할 때라든지 그때는 뭐 어울려서 같이 있지만 또 나머지 생활은 각자 하니까는 그런 면에서 부담이 아주 들고 또 선주님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냥 마당에서 축구 골대 만들어 놓고 아빠랑 축구 시합도 하고 나고 10년이 지나서 저도 그때는 진짜 초보 사업자였고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았는데 진짜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앞에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그걸 저를 찾으셔서 연락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대통령상 빼고는 다 받아봤어요. 뭐 장관상, 부장관상도 서울시장상까지. 일본 기회라서 대통령상도 받았죠. 그래야죠. 그리고 뭐 지금도 성북동에 현장이 2개나 있고 평창동에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 있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인터뷰를 마치려고 했더니 앞에 사모님께서 남반비에 대해서는 교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에서 60평대 아파트 살 때보다 지금 1층, 2층, 3층 풀로 뗐을 때가 더 저렴하다고 금방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단독주택의 삶은 어떻다고 좀 정의를 좀 한번 해주세요. 단독주택은 땅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땅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꽃이라든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무 같은 걸 심어 놓으면은 꽃이나 나무를 바라보고 또 키우는 그런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을 키우면서 땅을 밟고 삶으로써 그 삶의 질이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나은 걸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불편한 부분 다 잘 해결할 테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